80년대 국민학교. 그땐 그랬지. 입학식, 아침반, 오후반, 이부제 수업. 예방접종, 불주사의 추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3월이네요. 3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 그런지 새로 산 가방을 메고 입학식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설레는 표정이 먼저 생각납니다. 지금은 봄방학이라 학교 운동장이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곧 들려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벌써 들리는 듯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알록달록하고 깨끗한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문득 제 가슴에 핀으로 꽂혀 있던 하얀 손수건과 내 몸보다 커다란 책가방이 생각납니다. 새학기의 설렘이 찾아올 때면 문득 제 마음은 옥수동 그 언덕길, 우리들의 국민학교 시절로 달려갑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바람이 불어오면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핀으로 꽂고 내 몸보다 커다란 책가방을 맨 채 첫 등교를 하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비록 요즘은 봄과 함께 불청객 황사가 뿌옇게 찾아와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바라본 학교 하늘은 참 맑고 푸르렀지요. 오늘은 그 맑았던 하늘 아래 왁스 냄새 나던 나무 복도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보실까요?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핀으로 꽂고 내 몸보다 커다란 책가방을 맨 채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 말입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 줄을 서서 각 반 선생님을 소개받고 처음 교실로 따라 들어가던 시간들. 입학을 했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 언니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던 길은 매일이 신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터로 나가시면 어머니는 서둘러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드시고 나간 밥상에 둘러앉아 간단히 밥을 먹고 세수를 했지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가방 챙겨, 학교 늦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지만 키가 작았던 제겐 멀고도 긴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옥수동 언덕길을 숨 가쁘게 오르내리던 그 작은 꼬마는 무거운 책가방이 뒤로 넘어갈까봐 가방끈을 꼭 쥐고 한 걸음씩 내디뎠지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쯤 마주하던 학교 정문은 왜 그리 높고 웅장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학교 정문을 지나 높은 언덕을 올라가면 교실에 들어서기 전 태극기 앞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교실 문을 열면 분필가루 냄새와 나무 책상에서 올라오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그날의 공기를 만들었던 교실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의 그 고요함이 어린 제 마음엔 왜 그렇게 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실에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제 하루가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6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던 옥수 국민학교. 그곳에는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안경잡이라며 저를 놀리던 아이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혼자 그림을 그리며 외로움을 달래던 시간들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하늘로 보낸 우리 언니를 떠올리게 되는 곳도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늘 비슷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하루하루는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그 시절 국민학교는 한 반에 60명 가까운 아이들로 늘 바글바글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아침반, 오후반으로 나뉘어 등교하던 2부제 수업을 기억하시나요? 한 교실을 2명의 주인이 나누어 쓰다 보니 내 책상 서랍은 늘 불안한 보관함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이 끝나고 깜빡 잊고 두고 온 리드마키 세트. 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사주신 리드마키 세트를 학교에 가져간 날 바보같이 책상 서랍에 두고 하교를 해버린 겁니다. 뒤늦게 생각이 나 오후반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달려갔지만 서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주신 바로 그날 어머니의 정성까지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딸을 보며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며 호통치시던 어머니. 사실 그 꾸중 안에는 속상함보다 귀한 것을 사주고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던 그 시절의 어린 나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제자리는 언제나 교탁 바로 앞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이름순 출석 번호도 늘 1번이나 2번. 앞번호가 왜 그렇게 싫었는지 선생님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기만 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칠판 앞에 나가 문제를 풀 때도 발표를 할 때도 늘 1번으로 매를 맞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절 선생님의 시선보다 더 피하고 싶고 무서웠던 1번의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전교생이 복도에 줄을 서던 날입니다. 불주사 맞던 날, 양호실 앞에 그 떨림을 기억하시나요? 예방접종 날이면 양호실 앞으로 각 반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곤 했지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소매를 걷어 올린 팔은 왜 그리도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줄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그 날카롭고 묵직한 따끔함은 오직 주사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나는 공포였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온 팔뚝에 하얀 솜을 꾹 누른 채 이제 살았다 싶은 안도감으로 교실로 돌아가던 그 길. 어쩌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도 그 시절 예방접종처럼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만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나요? 하지만 학교가 늘 정겹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제 가방을 다시 메고 교문을 나서야 했던 그 아픈 기억과 어머니의 눈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2탄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